그러면은 우리가 네.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여당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게 그러네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자, 동아일보 3면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동아일보 3면 많이 보여드린다. 여당 후보들 용산이 이종섭, 황상무 사고 쳐 반발했다. 용산이 사고 쳤다는 뜻이에요. 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입장을 뭐 대통령실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들 입을 못 막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에 친윤도 동조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고요. 한겨레 신문 3면도 보여드릴게요. 네, 한겨레 3면으로 가겠습니다. 네. 국힘 후보들 이종섭, 황상무 둘러싼 감싼 대통령실에 정신 못 차려. 아까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네요. 네. 예. 심지어는 정신 못 차린다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 그 후보 저도 아는 분인데 실명을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정말 이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앞길이 험난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 아니, 앞서 정신을 못 차려. 뭐 이런 대통령이 무슨 인식을 갖고 있고 지금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전해드렸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런데도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자기 네. 낙선하는 게 인생의 모든 거잖아요. 저 입을 이제 못 막는다는 거야. 저걸 어찌하오릴까요, 진짜. 여기 보면은 난리가 났어요, 다. 막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실에서 크게 사고 쳤다 이것도 네. 있고 예. 한 친윤 후보, 네. 친윤 후보입니다. 이 주어가 한 친윤 후보는 용산도 당을 이해해야 한다. 선거가 코앞인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또 다른 친윤 의원 국민 감정 측면에서 판단하면 이 대사가 귀국하는 게 제일 빠른 문제 해결이라는 주민들 의견이 많다. 주민들 의견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경원 후보도 이 비슷한 얘기 하고요. 국민이 아니라 주민으로 갔다는 건 말씀을 다니면서 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 의견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용산에서 보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도 국민이 도피성 대사 임명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근데 마포울에 출마한 함은경 후보 용산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당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간 김영주 의원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바쁘시네요. 네, 한 서울 지역 후보 우리 동네 의원인데 예. 한 서울 지역 후보 유권자들은 선거 기간 중에도 국민을 깔보는데 평시에는 얼마나 깔보겠느냐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격전지에 출마하는 지방 후보 당이 싸워서 관철시켜야 된다. 최소한 정부가 잘못했지 당이 잘못한 것은 아님을 보여줘야 된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실발 악재를 해결하지 못하면 필패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되는데 예. 이게 수도권 격전지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이 기사의 예. 특이한 점은 대구 경북의 목소리를 따로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편한 데잖아요. 네. 경북 지역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일을 한 위원장이 말하고 있다. 말 잘하는 게 똑똑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레임덕 왔을 때 당대표가 총선을 이기기 위해 대통령을 버리고 갈 때나 하는 소리다. 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고 예. 대구 지역 한 의원도 당에서 외교 문제가 걸린 이 대사를 처리하라 마라 하는 것은 관례가 아니다. 공수처 직무유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여기 TK 여론은 좀 달랐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제 지역별로 그 온도차가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찐윤도 분화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제목을 소제목을 단다면 찐윤의 분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달 수 있는 부분이 한 줄로 있는데 요약하면 그런 거네요. 예, 이거 네.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자기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사람이. 자, 조선일보 3면 한번 보실래요? 네. 조선 3면입니다. 수도권 친윤까지 한동훈과 한 목소리. 이번엔 당대 윤 양상. 이제 당이 다 덤벼들기 시작했어. 특히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해야 수식하는 되겠지. 친윤이 등장했어요. 수도권 그렇죠. 친윤. 이전에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 요구하거나 김경렬 비대위원이 뭐 명품백 사과 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사과 요구한 적 없댔지 참. 국민 눈높이. 네. 김경렬 비대위원이 사과 언급하고 그럴 때는 몇몇의 얘기였잖아요. 네. 그걸 국민의 눈높이라는 걸 가지고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한테 덤벼들었다가 결국 90도 폴더 인사하고 추위에 오돌오돌 떨었지만 그렇죠. 이번에는 의원들 집단적으로 덤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등 떠밀려가지고 한동훈이 맨 앞에 가가지고 찔끔하면서 지금 얘기했다가 지금 바로 된소리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로 지금 덤벼들고 있고 대통령이 이렇게 자르니까 예. 당과 윤의 지금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또 아까 이용우 의원 발언 얘기했잖아요. 이용우 의원이 찐윤이잖아요. 이른바 찐윤 의원인데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반대로 찐윤 입장에서 용산을 옹호하고 나선 의원이 한 명 있어요. 그 의원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겨레 3면
네, 비례당선권 한동훈 영입인사 대거 포진 친윤 이철규 반발. 네. 동아일보 사면도 보여주실래요? 예. 찐윤 찐윤 일부. 일부 비례공천 사천 바로잡아야 한동훈 직격. 이 비례 얘기를 다루고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비례를 어제 발표를 했어요. 음. 비례 순번을 쭉 발표를 했더니, 어이? 이거 한 위원장 지 사람만 다 많이 챙겼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찐찐윤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공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한동훈 편을 들면서 윤 대통령을 치받으려고 찐윤 한 명 이용은 가서 덤비고 예. 이용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명품백 문제 나왔을 때 그때 한동훈 위원장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거 제일 먼저 올렸던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때 한동훈 위원장하고 각을 세웠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그쪽 편으로 가버린 거야. 근데 왜냐하면 하남에 출마했거든요. 음. 추미애 전 장관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이철규 의원은 또 그런 각이 또 있네요. 이철규 의원은 네. 강원도거든. 네, 강원 동해인가 뭐 그렇거든요. 동해 삼청인가 그쪽입니다. 네. 그렇구나. 아 그걸로만 설명을 예. 할 수 있을까도 싶은데 왜냐면 용산에서 김은혜 뭐 전 수석 후보한테도 너 진짜 그런 얘기했어? 뭐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처럼 동아일보가 기사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찐윤이라고 하는 이철구 의원이 용산의 흐름을 모르겠어? 읽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비례해서 치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흐름에서 김은혜 수석도 수도권이잖아요. 분당이지 네. 않습니까? 네. 수도권 나갔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용산 편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철규 의원은 다소 편한 지역구인데다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누군가는 원내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아까 14일 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 공수처하고 야당이 결탁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 국민의힘 내에 윤재욱 원내대표입니다. 네. 그 말했다가 막 네. 철회하고 이랬거든요. 네, 맞아요. TK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TK 지역하고 앞서 말씀드린 TK 여론 있지 않습니까? TK 지역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쪽에 이제 좀 강원도도 다 일괄적으로 다 여당이 유리하진 않아요. 강원도도 격전지가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편한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데다가 지금 대통령하고 가까운 인사들은 지금 이 국면에서도 용산을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용산을 방어하거나 용산을 대리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국면에서 지금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문제 삼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그냥 비례대표 얘기라는 거에 대해서 3단계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철규 의원이 밀었는데 누가 못 들어가서 삐졌나 봐. 이 해석이 있고 네. 두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친한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는 시선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앞서 보셨던 대로 여당하고 지금 용산하고의 갈등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 한번 싸워보자. 싸울 수 있는 수단 여러 가지 이 어떤 꼬투리들이 있겠죠. 예.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딱 잡은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렇게 쭉 나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 보면 이철규 의원이 어제 비례대표 유성정당 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두고 당 지도부가 후보 등록일인 21일 전까지 바로잡길 바란다. 그렇게 공개 반발을 했고요. 예. 이게 뭐 공개적으로 다 반발했기 때문에 많은 기사에도 인용된 부분이긴 한데 친윤 핵심들도 일제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비례대표 공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예. 이게 한동훈식 원칙과 상식 공정이냐 이러면서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예. 그 다음에 문장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종섭 황상무 논란과 관련해 갈등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친윤 핵심들이 비례대표 사천을 주장하며 한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도 비례대표 공천 명단이 결국 한 위원장 중심으로 짜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친한 핵심 관계자는 친한동훈 핵심 관계자는 예. 이 의원이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용산을 등에 업고 윤한 갈등 구도로 몰아가는 것이다. 본질은 이철규 사람 심기를 공관위가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재반박이 또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사천 논란이죠. 예. 그러니까 네가 사천한 거야. 아니야, 네가 사천한 거야. 이러는 건데 이 사천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한동훈 1차 갈등 할 때 그 당시에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홀에 보냈다고 예. 보내는 거 그거 손들어줬다고 그 당시에 용산에서 맞아요. 사천이야 그랬잖아요. 네네. 비슷한 전략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또 그치. 같이 볼 만한 게 예.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그 비슷한 얘기가 쭉 나와요. 여권에선 지역구 공천 과정부터 한동훈 위원장에게 쌓여온 친윤계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예. 공천과 관련해 이른바 윤심을 당내 친한계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과거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에서 공천이 철회됐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도 친윤그룹 기류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무소속 출마했잖아요.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막 8번인가 하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지킨다고.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소속 출마하면 당으로 못 돌아옵니다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거 내가 이기면 결국은 그것도 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기사가 있는데 제가 또 주목해 본 게 조선일보의 경우에 이 기사를 썼는데 요런 틀로 쓰진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통령실은 장해찬 후보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라고 썼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기자가 물어본 거잖아요. 대통령실에. 네. 장해찬은 무소속 출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물어봤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겠어요? 머릿속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장해찬은 왜 무소속 출마한 거지? 대통령실이랑 교감이 있나? 그치. 어떤 생각을 하는 거지? 이미 그런 어떤 틀이 지금 이 여의도에는 자리 잡아 있는 거다. 이거는 또 다른 공천 갈등, 용산과 여당의 공천 갈등의 맥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도 따로 있을 것이다. 아까 동아일보 기사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윤한 갈등 안에는 공천 갈등까지 다 잠재돼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공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야. 예. 용산들 너무 못 살리네. 저거 나가서 다 죽으라고 한 것밖에 안 되네. 조형 공천,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하지만 용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감정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장해찬으로 폭발한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왔는데 이게 다 공개적으로 황상무 이종선 문제 가지고 치받아 버리네. 진짜 이건 못 참겠어.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게 공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 우리 눈엔 드러나지 않았지만 큰 흐름이 있었던 게 이번에 확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한국일보 3면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네. 마치면 될 것 같아요. 황희 논란 해결 열쇠진 윤 버티기 속 후폭풍 키울 우려. 어쨌든 예. 윤 대통령은 전혀 바뀔 생각이 없다는 게 기사의 네, 이게 문제예요. 버티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